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전성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휘문고 1학기 중간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전성환이고요. 현재 대치세움학원에서 휘문고반을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휘문고 이제 1학기 중간에서 총평을 좀 하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Return to the past. 약간 영어를 좀 썼는데 과거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도까지는 휘문고등학교 자체가 색깔이 굉장히 강한 학교예요. 휘문고 자체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학교였는데 2024년도에 살짝 그 기조가 어그러져가지고 휘문고 느낌이 안 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2025년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휘문고 색깔이 다시금 강해졌고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의고사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휘문고만의 이게 전통적인 특징인데 휘문고는 사실 모의고사 반영 거의 하지 않는 학교예요. 물론 반영이 된 문제도 이번에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를 반영했다기보다는 휘문고 기출을 다시금 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모의고사를 내는 학교는 아니고요. 실제로 반영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기출의 재림 다시 나왔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번인데 10번이 원래 보통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휘문고에서. 근데 이번에는 10번이 굉장히 쉽고 9번이 어렵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 10번은 기존 2018학년도 2023학년도 그 기출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4문제, 5문제 정도는 더 있습니다. 5문제 더 있습니다. 이 문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요. 그리고 13번도 얘는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2019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2019년도 거만 가지고 왔지 이 녀석이랑 비슷한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반영이 되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긴 한 건데 이 문제도 사실 2020년도에 휘문고 기출 문제를 거의 가져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개의 난이도 차이도 얘가 2고에 4x 더하기 2로 바뀌긴 했지만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좀 더 복잡해가지고 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더 기출 자체가 또 반영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19번인데 이번에 휘문고등학교에서 18번에서 20번이 개인적으로 저는 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9번, 29번은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신유형 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문제는 신유형은 아니었고요. 2018년도에 나왔던 이 정팔각형 넓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원래 정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비어진 부분 있죠? 이 비어진 부분을 채워가지고 여기가 45도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몰랐으면 뭐 고의 내용, 뭐 수원이나 대수의 코사인 법칙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을 거거든요. 물론 못 풀었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근데 그만큼 이게 굉장히 기출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잠깐 해설을 해드리면 얘를 살짝 부족한 부분 채워버리면 여기가 13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우리가 y라고 봤을 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루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5도이기 때문에 3하고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잘라 본다면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녀석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A, P, Q 넓이 같은 경우에는 A, P, Q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고요. 높이 자체는 y 더하기 3.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BP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밑변 자체가 y고요. 높이가 3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라고요? 2분의 21 이걸 이용했으면 사실 이 문제는 물론 뒤에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한데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기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9번까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한 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20번 문제인데 얘도 킬러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이 문제도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존에 나왔던 2021학년도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규칙성과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 규칙성을 활용하는 이 두 문제를 융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푸는 접근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기 뒤에 약간의 수학적인 센스랑 계산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는 조금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 두 문제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접근하기는 어렵진 않았다. 그만큼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금 휘문고등학교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계산량 폭탄. 비단 이번 휘문고 올해 특징만은 아니고요. 휘문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학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문제 풀이 자체를 알고 있더라도 답을 내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휘문고등학교 저희가 중간고사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교과서 휘문고 기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휘문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프린트도 없고 부교재도 없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랑 휘문고 기출을 심도 깊게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주어진 소스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심도 깊은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교과서 휘문고 기출을 풀라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문제랑 유사한 느낌을 내는 이 두 개를 심화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휘문고는 이번에 계산 복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인위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푸는 연습까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휘문고 기출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는 게 뭐냐면 휘문고 기출 심화 변형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면 이게 93번은 이번에 20번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1번은 15번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105번 같은 경우는 10번 자체를 심화 변형해서 만든 문제고요. 이 4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9번 문제를 심화 변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는 시험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풀렸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6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번 그거는 심화 변형한 문제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킬러로 내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휘문스러운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말고사는 아시다시피 최고 변별력 단원 경우의 수랑 함께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사실 역전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단원이에요. 실제로 극상위권 1등급 아이들도 경우의 수를 풀면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 봤을 때 막 3등급, 4등급으로도 떨어지는 단원이거든요. 물론 9등급 기준 한에서.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상위권이 약간 중위권이 될 수도 있는 단원인과 동시에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전의 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열심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학습. 이 경우의 수를 단순히 센다, 뺀다, 곱한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배우고 많은 양을 학습을 해야 일단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꾸준히. 이 경우의 수는 핵심이 감이 정말 중요해요. 경우의 수 푸는 감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감각은 뭐 한 번에 막 100문제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꾸준히 5문제라도 푸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한 유형 암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경우의 수 문제 자체가 문제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언뜻 보면 전부 다 다른 문제 같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인데 전부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경우의 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것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 대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수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수업은 이제 뭐 경우의 수 특강,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 특강은 지금 대치 세우학원에서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1시부터 5시, 그리고 클리닉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휘문고 정규반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휘문고 정규반은 마찬가지예요. 대치 세우학원에서 월급 6시에서 10시,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 5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녀석 월요일, 금요일 10시 이후에 수업 끝나고 클리닉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세움학원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휘문고등학교 1학기 중간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